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인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 부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이제 저희 미디어 안전 그리고 응급처치 부분 함께 했고요. 영상으로는 이제 대인관계 안전까지만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미디어랑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에서 함께 했던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시험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를 위해서 2014년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29일부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2를 폐지하고 범죄 신고 전화 112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됐을 시에는 112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아동 보호의 핵심 주체가 되어서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 가정환경 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저희가 신고가 112로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접수가 되고 112로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같이 해서 현장을 출동하게 되면 피해 아동과 이제 학대 행위자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게 되겠죠. 그래서 피해 아동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피해 아동과 법정 대리인 혹은 변호사, 아동보호의 전문기관의 장, 가정법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가정법원 임시 보호 명령해서 부모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시 아니면은 부모 외 학대 행위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임시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학대 행위자도 응급조치를 해서 피해 아동 법정 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이제 응급조치를 한 뒤 사법경찰관 긴급 임시조치 검사로 가서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여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는 것까지 또 혹은 경찰에 접수가 되는 것까지 하지만 피해 아동과 이제 학대 행위자가 분리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종 및 유괴입니다. 영유아 측면에서 보면 유괴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개념 알기. 영유아는 아직 인지 능력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주 보는 사람이 가족이고 엄마고 아빠고 삼촌이고 이모까지는 알지만 교사로서 한번 봤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이제 지인으로 만났던 사람이 이제 유괴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유인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사탕 사줄게, 마이쮸 사줄게, 뽀로로 보여줄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이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디어나 아니면은 이제 어린이집의 교육 혹은 부모의 교육 등으로서 이제 알게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같이 가다가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도와주세요 라고 구호를 외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유괴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제 영유아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괴라는 부분으로 해서 유괴가 이제 제일 대인관계 안전에서 조금 치명적인 것은 아동학대는 이제 아동의 이제 그러니까 목숨이죠. 아동의 그 생명은 이제 존재하는데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유괴는 심지어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제 대인 안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괴 예방 교육입니다. 다양한 유인 상황과 대처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심 유발형,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 장난감, 과자 등을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할 때는 절대 받지 말고 거절해야 해요. 지인 사칭형, 부모님의 친구 등 이웃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할 때에는 아는 사람이어도 따라가지 말고 일단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동정심 유발형, 어른이 짐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길을 알려달라며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야 해요. 힘을 써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괴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미아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알기입니다. 길을 잃을 수 있는 장소 알기,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알기, 길을 잃었을 때 안전한 행동 요령 알기, 믿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하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알기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top 하면은 멈춘다, think 하면 생각한다, help 하면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 멈추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이 부분이 실종 예방 3단계 구호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미아의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종 및 유괴에서 부모 및 교사의 측면입니다. 부모나 교사는 영유아를 혼자 두는 것은 실종 및 유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라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는 유괴 및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침착한 대응과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는 전화 국번 없이 182입니다. 실종 신고를 할 때는 이제 아이의 이름, 나이,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그런 경위, 그리고 그때 아이가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 특징, 아이의 최근 사진, 부모님 혹은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구비해서 실종 신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동의 성폭력입니다. 아동의 측면입니다. 보육교사용 성교육 매뉴얼에 의하면 첫째, 기본적으로 나의 몸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몸, 즉 아기부터 노인까지의 몸의 변화, 남자와 여자 몸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습득 이후 안전과 관련된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입니다.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폭력 예방입니다. 몸에 대한 이해에서는 나의 몸은 신체 부위와 이름의 기능, 남녀 신체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발달적 변화에서는 인간의 발달의 과정,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폭력 예방에서는 성폭력,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구분한다. 낯선 사람과 아는 사람을 구분한다. 위험한 사람을 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다. 성폭력이 무엇인지 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안다. 성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신체적 성행동을 구분한다. 성인의 성행동을 모방하지 않는다. 친구와 교사가 들어간 화장실을 엿보지 않는다. 자유행위를 하지 않는다. 음란물은 좋은 영상과 나쁜 영상을 구분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동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 교사의 측면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영유아는 두세 가지 이상의 징후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는 세심히 관찰하고 확인이 되면 조속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부모나 교사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견 즉시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 여성 긴급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 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서 의뢰하여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1899-3075, 112나 1366으로 전화를 하고요. 그쵸? 신고를 하고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보존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에게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면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동 성폭력입니다. 영유아 간 성행동 문제입니다. 영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 관련 행동들을 성행동으로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벗어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성행동을 나타낸다면 이를 성행동 문제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자신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게 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관련 행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려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성행동 관련이 이제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반복되는 것으로서 놀이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쵸 관심이나 주변 이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성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위험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유아 성행동 간 이제 행동에서 강압적이거나 폭력성을 띠게 되어 우려할 수준으로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 영유아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뚜렷이 나타나게 돼서 피해 영유아가 거부해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영유아는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각 이제 교사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을 중지시키고 영유아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행위 영유아, 피해 영유아를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고요. 부모 면담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자녀 안전 확인 및 필요시 병원 진료, 어린이집에 알리고 교사나 원장의 면담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제 조사를 하거나 사후 관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초기 조사 협조 및 전문기관의 면담을 참여해서 전문기관 추후 조치 및 참여,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대인 안전교육의 방법입니다. 이제 대인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간의 존엄성인 이제 인간의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권과 관련된 동화나 동극을 통한 문화 활동은 아동의 권리와 이제 우리가 침해에 대한 예방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입니다. 아동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으로는 다양한 교수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므로 지식 전달 교수법보다는 안전한 가상 체험의 역할놀이가 아주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대인 안전 교육은 모의 상황이나 역할놀이 같은 경험 중심적 접근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인안전교육의 주제별 통합망입니다. 대인안전교육의 통합망, 똑같이 지난처럼 이야기 나누기, 언어, 수 조작, 과학, 미술, 게임, 견학, 요리, 쌓기, 역할, 신체 음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어 및 포스터, 소중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꼭꼭 약속해요. 이렇게 해서 성폭력, 유괴, 미아 이렇게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 수 있겠고요. 사심 가득 나쁜 아이, 고통받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포스터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 및 개사에서 나비야를 이제 바꿔서 이제 또 낯선 아저씨가 만지려고 할 때에도 모르는 아줌마가 이리 오라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유괴의 부분 혹은 성폭력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시킬 수 있도록 개사를 해서 아이들이 부르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가로 세로 낱말풀이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행시 대인 안전교육도 인성교육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전달합시다 라는 사행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를 활용한 통합망입니다. 엄마가 길을 잃었어요. 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미술, 요리, 신체 음률, 그리고 이제 언어, 견학, 그리고 게임, 역할, 수 조작, 과학, 쌓기로 통합망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 교구 계획안에서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예술 경험이 누리과정의 관련 요소로서 활동 목표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역할극을 통해서 실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활동 자료는 그림 자료, 여러 가지 상황 그림. 활동 방법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낯선 사람이 말을 물어볼 때, 낯선 사람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낯선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다쳤다고 함께 가자고 할 때. 활동 6은 실제로 역할극 해보기입니다. 그리고 역할극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교재, 교구, 계획안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인 안전 교육의 실제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대인 안전 교육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고 또 저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영상도 하나 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은 이제 대면 수업까지 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한번 쭉 이제 떠올려 보시고 어떤 것들이 아동 안전을 이제 지키기 위한 방법들인지 어떤 것들이 아동 안전에 포함되는지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